달러를 이제 금 1온스에 35달러로 패깅시키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써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완전히 가져가면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제 통용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XRP 레저의 생태계의 유틸리티 자산인 XRP가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오일 거래를 달러로만 해라, 그거 자체가 작년 중반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리플사가 현재 많은 물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크는 없나요? 네, 현재 리플사가 현실적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플사가 회사 자체로만 해도 40억 개가 넘는 XRP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해서 그들이 또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위해서 400억 개가 조금 안 되는 물량, 한 390억 개 정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를 리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적지가 않은 수량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이제 리플을 투자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덤핑 물량을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조작 이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금까지도 에스크로 물량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은 누르는, 어떻게 보면 조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그동안 가격이 너무 호재는 많은데 반영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에스크로 물량을 좀 그들이 활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올해 자체는 정말로 그 금융 생태계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 ISO 2002가 이제 탑재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리플렛이 들어있고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되면 절대로 그 CBDC의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 리플 1000억 개 자체는 너무나 부족한 수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하루에 5조 달러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규모고,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경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장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게 스위프트 시장인데, 거기서 기관의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 리플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많은 물량을 물론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비저너리하게 보게 된다면 현저하게 부족한 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리플의 기술진들이 리플을 애초에 설계할 때 쪼개지는 단위, 그리고 드랍 단위라고 하죠. 100만 분의 1로서 쪼개질 수 있게끔 설계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면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리플 XRP가 일단은 저는 짧게 봤을 때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시기열을 길게 봤을 때 2030년,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부터 10년 기준을 또 보게 된다면 충분히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의 가능성까지 열고 있거든요. 실제로 리플의 초기 개발자인 아서브리또는 작년 9월 정도에 리플은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10,000로 설계된 하나의 암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연준이라는 세력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본질에 대해 알 필요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 페더럴 리저브, 페드라고 하는 연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이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월가의 그 금융 세력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나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은행들이 연준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뒷배를 봤을 때는 또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빅5 자산들이 싹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을 봤을 때 뿌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리플이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니라 중앙화된 코인인데, 그들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암호 자산이 또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비저너리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제2의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달러의 역사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달러의 시작점을 1차 세계대전 1914년, 그리고 또 연준의 출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연준의 출범은 191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고, 과거에 달러 이전의 기축통화였던 파운드와 역시 한 105년, 110년 정도의 그런 기축통화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의 역사가 완전히 좀 마무리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통화에 대한 주권을 아마 쉽게 내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1944년에 브레튼우즈 체제만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이 금 70%를 가지고 있다는 명분 하에 달러를
달러를 이제 금 1온스에 35달러로 패깅시키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정부라든지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써 많은 기관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또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새로운 온라인금,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완전히 가져가면서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제 통용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앙화된 코인이자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를 필두로 해서 크루드 오일의 결제로 활용되고 있는 XRP 레저의 생태계의 유틸리티 자산인 XRP가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 중반부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있었던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오일 머니로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과 합정을 해서 전 세계의 그 오일 거래를 달러로만 해라, 이런 하나의 협정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작년 중반부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지금 물론 이제 뭐 브릭스 국가들이 뭐 위안화라든지 루브라를 써서 무역 결제 대금을 주고받고 있지만, 조금씩 인도라든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그런 브릭스 세력들이 이제 크루드 오일을 결제할 때 XRP 레저의 망을 활용해서 리플을 브릿지 통화로 활용한 빠른 효율적인 결제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는 에비던스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서 금융망이 확실하게 바뀌게 되고 새로운 스위프트의 기준 ISO 2002가 탑재되고 공존이 되면서 리플은 더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를 기준통화로 가져가기에는 이제 사실 탈달러화 국면으로 이미 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높아져 있지만은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점점 갈수록 축소되는 국면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에너지 자원이 많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그런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좀 급부상하게 될 건데, 사실 브릭스라는 출범 자체도 2001년에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가 만들어낸 그런 어휘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즉 다시 말해 연준을 필두로 한 미국의 세력 자체가 리플을 이제 활용해서 그들의 의도 하에 XRP를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인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릭스 연합체가 점점 커지면서 공동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위협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이제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가 되면서 점점 달러의 위상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뭐 중국이 준비하는 결제 시스템이라거나 러시아, 뭐 인도가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 전혀 그 스위프트망, 그 페드나우에서 연준이 고안하고 있는 메시징 표준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그 달러와 브릭스의 공동 통화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표준으로서 이제 금융 생태계를 바꾸는 시나리오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도 이제 러시아를 스위프트 1.0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루브라가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탈달러화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지금 현재 브릭스와 뭔가 미국과의 그런 대립이 보여지고 브릭스의 공동통화로서 새로운 금 기반의 그런 결제 시스템이 점점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이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과 이 브릭스가 준비하는 결제 시스템이 전혀 따로 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을 그들이 탑재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기 속에 있다, 과도기 속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가 항소 서류를 제출하면서 리플의 법적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C가 결국에는 이제 게리 갠슬러가 아직까지는 위원장에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정말 그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제 1월 15일을 기준으로 SEC가 정말 항소 서류 제출 안 해서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역시나 게리 갠슬러가 이렇게 열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항소가 조금 지연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SEC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화가 이제 좀 제도권 수용이 되면서 뭐 리플의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법적 소송이나 바이낸스의 법적 소송, 그 증권성 심의에 휘말렸던 그런 코인들이 엄청나게 좀 이제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본인 목표 수량을 조금 더 한 번씩 되새기면서 천천히
꾸준히 좀 수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항상 언급드리는 것처럼 이제 리플 XRP는 비트코인과 같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암호 자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올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분할 매도 전략을 당연히 펼쳐야겠지만 약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의 수량은 우리가 2030년 더 나가서 뭐 10년, 20년까지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실체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맞습니다. 대중분들께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생각하실 때 뭐 주식처럼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허상처럼 허구의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진짜 투자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부터 사실 좀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는 걸 좀 느끼고 지금 현재 많은 금융사에서도 STO라고 하는 Security Token Offering, 이제 주식을 코인으로 사는 거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은행 또한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편의점 같은데 지금 일부 그런 매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탑재한 결제를 실시간으로 한번 운영해보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로봇도 마찬가지였고 뭐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게 들어왔네? 시대가 빠르게 변했네? 느끼는 것처럼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 두 가지 섹터가 더욱더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좀 빨리 생각을 열고 진입을 해가지고 기회의 순간을 좀 만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3.5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지금 그것을 미뤄보았을 때 애플이라는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과 딱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빅테크 회사 하나랑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죠.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크립토 차르 부서도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화가 마련이 되면 더더욱 암호화폐 생태계 쪽으로 에너지가 마이그레이션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점점 실물 경제가 축소가 되면서 디지털 경제로 이제 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캐파시티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플만 하더라도 사실 실체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제 암호화폐 결제 회사인 거고 거기서 만들어낸 이제 생태계가 XRP 레저이며 그 안에서 활용되는 코인이 XRP, 리플 코인인 건데 그것처럼 조금씩 뭐 이더리움의 재단이 있구나, 솔라나의 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리플 회사가 또 실제로 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면서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너무 또 실체가 없다라는 거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그런 비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가 뭔가요? 일단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막 입문하게 되시면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CBDC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시고 개념 뭐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딱 1달러로 패깅이 되어 있는 그런 뭐 USDC라든지 USDT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민간 은행에서 찍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키포인트입니다. 뭐 USDC 같은 경우는 서클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거든요. 전통 금융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테더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을 필두로 한 테더, 아이파이넥스라는 모 회사에서 만들어낸 회사고 거기서 찍어내는 1대1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USDT라는 코인인데 이렇게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는 것처럼 뭐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호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각국의 그 법정 통화에 맞는 가치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이제 민간은행에서 찍어내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의 약자거든요. 이제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디지털 통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블록체인 메인넷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고 CBDC의 세상이 왔을 때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리플의 이 메인넷 또한 CBDC의 그 기관용 결제에서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기관의 채택을 받으면서 왕성하게 유틸리티 코인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항상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리플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자체가 금융 시스템이 바뀌는 하나의 기준의 해,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그 국제 기구들,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의 핀테크 노트만 보더라도 이제는 뭔가 금융망을 바꿀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고, 이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표준, 이제 ISO 2002라는 표준을 탑재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11일 기준으로는 연준에서 고안한 FedNow 서비스 안에 ISO 2002가 탑재가 되고, 올해 11월 22일을 기준으로는 전 세계 금융 파이프라인인 스위프트망에 ISO 2002가 탑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도 있고 등록 기구로서 스위프트도 들어가겠지만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사에서 고안한 XRP 레저 기반의 솔루션 리플렛이기 때문에 반드시 CBDC의 세상이 오게 되면 이제 금융 생태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치의 이동의 시대, 인터넷 오브 밸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코린이가 코인 투자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많이들 암호화폐를 처음 투자하실 때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투자를 또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정보를 찾기보다는 유튜브와 같은 그런 SNS 상에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단타 거래는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저도 해보기도 했고, 구독자님들이 해본 거를 또 경험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하루 9시간 이상씩 일과 시간을 모두 시간을 할애해서 차트 공부를 하고 트레이더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현물 투자 쪽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처음 들어보는 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시가총액을 딱 봐가지고 한 10위권 안에 있는 거, 20위권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에 한번 공부를 하고 이 코인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자체가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불어오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항상 꾸준히 오르고 꾸준히 내려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변동성이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또 퍼드 뉴스를 만들어내고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시장을 또 연출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패닉세를 좀 금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샀다 팔았다도 굉장히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코인을 딱 집중하셨으면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에 좀 분할 익절을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좀 가치 투자,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2025년에 리플의 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가격 전망에 있어서는 너무나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일개의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아직은 허리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어깨와 머리 부분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5년에 굉장히 이제 불장, 그 바나나 존이 형성되는 구간을 분기로 쪼갰을 때는 1분기와 이제 4분기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1분기에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원 선을 좀 터치하거나 조금 넘어가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한 150K에서 160K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의 응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예측하는 게 정말 더더욱 어렵거든요. 지금 7년 동안에 정말 차트를 보더라도 많이 눌려 있었고, 4년간의 그 법적 공방 또한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꾹꾹 그들이 눌러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리플 XRP가 좀 좋은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눌려왔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최소 $5, 한화 기준으로는 한 7,000원 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10,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투자를 피해야 하는 코인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코인 마켓캡 기준에 등록된 것만 해도 10,000개가 넘고요. 등록되지 않은 것들까지 총 망라하게 되면 20,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90% 이상, 심지어 95% 이상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동의가 좀 돼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다양한 코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한국에서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해 사례도 많고 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반드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시가총액을 좀 항상 보면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 많이 들어본 코인들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제 3대장 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코인부터 좀 천천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다. 어떤 재단이 이번에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뭔가 유튜버를 통해서 광고하는 코인. 근데 처음 들어봤고 뭔가 시가총액도 막 1000위권 이하에 밖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2000위권, 3000위권에 있는 그런 코인들. 너무나 정말로 우리가 등한시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버신 돈으로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를 하실 텐데 항상 암호화폐 투자는 정말 변동성이 크거든요. 들어왔다 싶으면 마이너스 10%, 20%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정말 한 사이클만 잘못하더라도 마이너스 80%, 90%까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어떤 코인이 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어떤 비저너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메이저 코인에 우리가 좀 투자를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